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코인캐퍼스의 비트코인 차트 리포트를 담당하는 교수 리트킴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5년 2월 27일 12시 23분이고요.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일정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2시 30분에 미국 연속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미국 GDP, QOQ 4분기 발표가 있고요. 메인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메인이라고 볼 수 있어 청구 건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란 일정 기간 동안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의 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상치 혹은 이전치와 비교를 해서 상승이나 하락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건수가 증가를 하면은 노동시장이 악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 둔화 가능성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고요. 검토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위험자산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유동성의 증가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가능을 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반대로 이제 청구 건수가 감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노동시장이 강해지고요. 경제가 안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 혹은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위험자산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요. 비트코인의 하락 또는 횡보를 유발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이제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진행되진 않고요. 인플레이션 수치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경제 이슈들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 체크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 상황은 어떤가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도 관점입니다. 일본 기준 비트코인 쌍봉을 형성을 한 이후에 넥라인 구간인 89.2K를 이탈을 해준 모습이고요. 따라서 현재는 하락 반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형태인데 실제로 매도세가 나와준 모습이에요. 하단 구간에 이 85.4K를 제외한 또 하단 구간에 추가적인 매물대 구간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동평균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동평균선의 색깔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파란색이 20,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동평균선이고요. 지금은 20 이동평균선과 120 이동평균선에 대한 데드크로스가 나와준 모습이에요. 전통적으로 이동평균선의 데드크로스는 추세 반전의 신호로서 활용되기에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지지 구간인 240 이동평균선까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봉 보조지표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지표는 이제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란 보조지표와 RSI 보조지표를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 보조지표 형태상 스토캐스틱은 단기, 중기, 장기 모두 데드크로스 이후 하방 상태, 즉 데드크로스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RSI의 차트는 차트의 고점은 유지되고 있지만 보조지표의 고점은 내려가는 과장된 하락 다이버전스 형태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하방 시그널의 형태가 조금 강한 구간이구나 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차트 설명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일봉 차트이고요. 작도 관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쌍봉 형태 진행 중이었고 넥라인 구간 매물대 구간을 이탈을 해준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85.4K 구간에 이 단기적인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85.4K 구간을 이탈,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85.4K 매물대를 재차 돌파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매물대인 73.7K 구간까지도 조정이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매수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85.4K 구간을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고 올라가는 상승 시나리오, 그 다음에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주는 하락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 자, 작도 관점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이평선 및 보조지표 관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색깔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파란색이 20,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동평균선이고요.
지금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이 역배열로 추세 전환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22편과 120 이동평균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모습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으로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 혹은 데드크로스는 추세 전환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이전에 나와주었었던 20 이동평균선과 60 이동평균선의 데드크로스 상태를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데드크로스 이후 120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었으나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고 이 60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고 재차 가격이 빠져준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데드크로스를 낸 20 이동평균선과의 저항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혹여나 이제 20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더라도 내려오는 60 이동평균선 이렇게 내려오고 120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점점 하반기 길기로 전환이 되겠죠. 그럼 이 내려오는 20 이동평균선을 가격이 돌파를 해주더라도 이 60 이동평균선 혹은 120 이동평균선 구간에서의 저항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는 굉장히 좋은 형태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이 응축이 진행 중인 모습이에요. 이 평선이 응축이 진행이 되면은 추후에 무조건적인 폭발이 나와주는데 현재 모습이 응축 이후 폭발이 나와준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폭발이 끝났느냐? 끝났느냐라고 보기에는 현재 이동평균선이 응축을 하고 각 이동평균선들의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따라서 현재는 아직까지 폭발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인 폭발 가능성도 열려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현재 구간 혹은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이 내려와주고 있는 혹은 이 응축된 이동평균선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한 폭발의 형태는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은 즉 저항 이후에 재차 하방으로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구간이다 라고 설명을 가능하겠고요. 그 말은 즉슨 이퀄 이제 상승으로의 반전 시그널의 형태는 가능성이 낮다라는 점을 짚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 조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24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가격대로 따져보게 된다면 78.6K 정도 구간에서 올라오게 된다면은 79K 정도 구간에서 저항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조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지표는 이제 트리플 스토캐스틱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스토캐스틱의 파란 선은 K선, 빨간 선은 D선입니다. 그리고 RSI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14 RSI 지표이고요. 현재 일봉 보조지표의 상태를 보게 된다면은 단기를 제외한 중기와 장기의 K선과 D선은 역배열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K선과 D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방 시그널이 진행 중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점 구간인 과매도 구간을 도달하더라도 주봉의 보조지표 형태를 보면은 보조지표상 장기 K선, 이제 막 과매수 구간을 이탈을 해준 모습이죠. 따라서 하방 시그널이 강하게 진행 중인 모습을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일봉에서 저점 구간인 과매도 구간을 도달을 하더라도 상해 시반봉인 주봉의 차트를 보면은 보조지표상 하방 시그널이 굉장히 강한 형태이기 때문에 일봉 보조지표가 저점에서 머무는 이제 페일러 현상이 나와줄 수도 있어요. 자, 페일러 현상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은 자, 과거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 구간에서 주봉, 장기, K선이 딱 이 시기에 고점 구간을 도달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과매수 구간을 도달을 했으면은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서 계속해서 고점 갱신이 일어나요. 언제 빠지느냐?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 빠지냐? 이때도 안 빠집니다. 이때도 계속해서 고점 갱신을 이어나가다 언제 빠져주느냐? 데드크로스가 나고 과매수 구간을 이탈을 해줄 때 이쪽 구간이죠. 이쪽 구간 여기서부터 쌍봉 만들고 냉면 이탈하고 빠져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페일러 현상이 일봉 차트에서도 이런 상황이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주봉 보조지표의 형태 고점은 같지만 보조지표의 고점은 내려가는 과장된 하락 다이버전스가 동반된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추가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다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일봉으로 내려가서 상승 및 하락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상승부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꼬리 기준 저점을 지켜주게 되면서 쌍바닥 혹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85.4K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는 것이 상승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저항 구간 매물대인 89.2K에서 91.2K 구간 일봉의 쌍봉 넥라인 도달, 그 다음에 매물대 혹은 하락 추세선 상단을 돌파해주는 상황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하방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상승이 나와주더라도 저항 구간에서의 저항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이 상단 매물대 85.4K 구간에서의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아주거나 혹은 응축이 진행된 이후, 뭐 수렴이든 박스권의 형태는 응축이 진행된 이후 꼬리 기준 매물대를 이탈을 해주는 상황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쌍바닥 혹은 매물대가 저점 구간에 형성이 되어준다라고 한다면은 매물대 구간을 이탈을 해줄 때 강한 거래량이 나와주거나 아니면은 이탈 이후 리테스트 저항 구간에서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구간이죠. 자, 상승의 반전을 기대를 하려면은 정리를 해보았을 때 1번 이 매물대 돌파가 1번 전제 조건이고, 2번은 넥라인 매물대 돌파, 3번은 하락 추세선까지 돌파를 해줘야지 완전한 상승으로의 추세 반전 가능성이 존재를 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분석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통해 알트코인의 시장 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랑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암호화폐 중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검정색 선은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 이 차트의 모습은 도미넌스의 가격 움직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도미넌스는 모두 하락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를 이 왼쪽 표에 대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도미넌스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약한 하락 혹은 간혹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뭐냐? 즉 이제 상승 추세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매수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혹은 횡보를 해줄 가능성이 높겠고, 하락 추세에 있는 코인들은 가격이 하락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인데, 최근에 알트코인의 낙폭이 굉장히 조금 심했었어요. 이 비트가 횡보를 하면서 버텨줄 때 알트코인들은 빠져주었었기 때문에 낙폭이 굉장히 심했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은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런 코인들은 낙폭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말은 즉슨 현재 현금을 알트코인 쪽에 신규 투자를 하는 것은 지양을 하시고, 지금 비트코인의 하방압이 강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방 쪽으로 추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수익인 알트코인들은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약손절 구간에서 정리하셔서 현금화의 비중을 높이시는 게 좋은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내용이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코인캠퍼스 입학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란을 참고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내일 코인 차트 리포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리트킴 교수였습니다.